여러분, 진짜 무슨 일일까요? 삼성전자가 20조를 빌렸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20조를 빌렸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말입니다.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아니, 삼성은 지금까지 현금 부자라고 했잖아요. 실제 지표로도 계속 발표가 됐었습니다. 2018년만 하더라도 98조가 있다. 2022년 상반기, 작년 상반기입니다. 124조가 있다. 뭐 하반기까지 하면 거의 130조에 근접하겠죠. 이렇게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왜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20조를 빌렸을까? 이것은 여러분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아주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업계에서도 삼성이 왜 저러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심지어는 금융시장에서까지도 하루 종일 술렁술렁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차입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2025년 8월 16일까지 이자율은 연 4.6%고요. 장난 아니죠.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이만한 현금 부자가 없다는 그런 삼성전자의 이야기가 시장에 쫙 퍼져 있는데 이렇게까지 차입을 하고 또 공시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저는 충격으로 느껴집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웬만하면요 여러분 이게 공시를 해서 시장을 흔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공시까지 해서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현금이 124조 내지는 130조까지 있다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결국 말입니다. 삼성은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실제로 투자할 돈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 본사에는요 아마 돈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 있느냐? 대부분 해외 법인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현금성 자산이니까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 시장은요 아무래도 의심의 눈초리를 솔직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시까지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자금이 더 필요하다. 그런 수순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실제 말입니다. 연간 시설 투자 반도체가 2022년에 47조 9천억 원이나 투자를 했거든요. 2021년에도 43조 6천억 원이 투자했고요. 이게 2020년에도 보면 32조 9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R&D에 대해서도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8년에 18조 6,600억 원이 지금 작년에는 24조 9,200억 원 정도 투자를 했으니까 계속 늘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기에다가 올해는 투자의 어떤 깊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시장의 지각 변동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대만의 TSMC라고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고요. 특히 첨단 시설이 집결되는 미국에 100억 달러 가까이 지금 투자를 합니다. 아니 100억 달러가 넘지요. 삼성도 마찬가지 비메모리 분야를 적어도 2025년까지 세계 1등이 되겠다 이야기하는데 투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면서도 TSMC를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금이 직접 가지고 있는 돈은 많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20조를 차입을 했다. 뭐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R&D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지금 3나노미터 기반의 반도체를 양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업체들은요 이미 1나노까지 들어갔다. 연구 개발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적어도 말입니다. 2027년까지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저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지만이 따라갈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삼성전자는요. 제가 보기에는 비상수단을 동원한 거예요. 지금 세계시장의 어떤 도전, TSMC가 비메모리 쪽에 강화벽을 굉장히 많이 치는 거고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하는 이런 첨단 기업들이 한국의 메모리 시장에 또 도전을 하잖아요. 여기에다가 중국의 어떤 성장세가 만만치 않으니까 투자를 안 하고는 못 보긴다. 그래서 비상수단을 동원해서 20조 원을 빌려서 지금 투자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이게 핫하다, 뜨겁다 하는 게 뭘까요? 바로 챗 GPT입니다. 그러면 챗 GPT가 앞으로는요 모든 산업에서 기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도체는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요? 지금 SK하이닉스는요 챗 GPT에 대한 반도체, 고대역 반도체라고 합니다. 이 고대역 반도체를 많이 개발한 수준이에요. 삼성전자도 여기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지금 그 현실이 삼성전자에는 닥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시장은요 자회사에서까지 20조를 빌리니까 좀 싸했습니다. 지금 시장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거든요. 작년 9월 29일에 52,600원 최저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2월 15일 현재 62,200원입니다. 이게 쉽게 말입니다. 박스권을 탈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걱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삼성전자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입니다.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이 자회사인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20조 원을 빌렸다는 것은요. 그만큼 비상이라는 뜻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비상수단을 동원했다. 저는 이렇게까지 평가합니다. 이게 여러분 결국은요. 실적 쇼크의 여파라고 저는 보여요. 영업이익이 확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불안하잖아요. 그죠? 지금 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반도체 분야에서는 뭐 90% 이상 97%까지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나잖아요. 2,700억 원이 지난해 4분기입니다. 그런 상황에 비춰보면 이게 자회사에서 돈을 빌릴 정도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까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불안감이 없었던 사람들은 불안감이 생겼다. 뭐 이렇게까지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진짜 엄청나게 변하는데요. 그 변화의 한쪽에서는요. 또 새로운 불안감이 만들어진다는 것 우리는 한 번쯤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인식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